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는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오늘 주제는 실적 시즌이라고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가 또 빅테크 실적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램리서치가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HD그룹주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주 내에 다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관세 여기에 이제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사시더라도 반드시 이제 실적은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된다. 특히나 실적 시즌 대응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좀 당황스러워 하실 때가, 아니 실적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컨센서스보다도 실적이 훨씬 좀 좋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주가라는 건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에 이미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한 게 실적이 지금 좋을 거다라고 이제 꼽았던 몇몇 업종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 충격에서 또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방산, 조선 이제 이런 업종들인데, 오늘 보세요.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선 업종들 벌써부터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실적이 아무리 좋았다라고 해도 오히려 실적이 좋으면 그래 좋은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만약에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했는데 실적이 컨센을 충족을 못 시킨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론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방산이나 조선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 붙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방산 조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약간의 세론이 나온다라거나 혹은 컨센을 충족 못 시켜서 약간의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방산 조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실적 기대치가 좀 높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 전후로 약간의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시장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움직임까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책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엑스페릭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좀 생소한 기업이에요. 저도 사실 이 종목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3일 연속으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퓨리오사 AI,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후보가 퓨리오사 AI를 이제 방문하고 난 이후에 포바이포라든지 D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제 엑스페릭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내리 지금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은 사실 이제 정책적인 진짜 이제 수혜주라기보다는 단기 이제 모멘텀에 이제 주목을 좀 하면서 그야말로 테마성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종시로 국회의상당도 옮긴다라고 하고 대통령이 이제 제2집무실도 옮긴다라고 하고 행정수도 이제 이전에 대한 이제 공약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상지건설이라는 종목 있죠. 거의 이 종목이 14배, 15배 정도 급등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무려 상장 주식 숫자의 57%가 넘는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이틀 만에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좀 위험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페릭스처럼 이렇게 단기 테마성 이슈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는 분명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이제 정책 수혜주들은 분명히 이제 AI라든지 이런 모멘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고 꼭 선거 때뿐만 아니라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결국은 이 AI의 정책 모멘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구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면서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를 입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책 수혜주들 좀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너무 이렇게 이제 단기 테마성으로 급등한 종목들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올라주는 가운데 엑스페릭스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어요. 오늘 또 갑자기 노무라에서 네.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 사실 보유 의견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건 매도 리포트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일 간에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은 조선 쪽에서 또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미국과 우리가 이제 동맹 관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한미 조선 협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MRO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이제 상당히 좀 공고한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할 거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MRO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HD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HD 그룹주들이 이번 주에 대부분 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최근에 지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어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HD 그룹주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할 때쯤 되면 약간의 좀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들을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전후로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때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 공략을 좀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빠르게 따라붙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미리 샀다가 오히려 좋은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주가에 약간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실적 발표가 웬만큼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 조정받은 이제 조선 기업들을 저점 공략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업종이 이제 조정받고 있는 게 뭐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되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인 이제 차익 매도가 좀 진행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라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HD 현대중공업을 한번 꼽아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먼저 핑거가 36% 수익 중에 있습니다.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고 정말 STO 관련주들이 네.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어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실 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정책 수혜주들이 거의 확률이 95%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목표가 달성을 하고 있어요. 핑거도 제가 이제 AI 종목들 줄줄이 이제 설명드리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가 STO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STO 관련주 요거 딱 하나 말씀드렸거든요. 핑거. 오늘 20%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뭐 목표가 13,500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오늘 최고가가 15,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딱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걸렸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4월 16일 날 이제 공략하고 나서 무려 지금 36%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봤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각 이제 캠프에서도 미국 대선을 다 리뷰를 할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지지율 열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2030들도 표심을 많이 얻었다. 그리고 이 2030들 표심을 얻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이라든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좀 내놓으면서 이게 2030한테 소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각 캠프에서도 이 STO 관련된 이제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이제 강조를 좀 해드렸었고 실제로 오늘 뭐 이재명 후보가 각 증권사 이제 센터장들 만나면서 이 STO와 관련된 이제 실행화 방안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조금 내세우면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 수혜주들은 부각이 될 만한 정책들을 미리 분석해서 저점에서 사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올라간 구간에서 막 따라잡았다가 갑자기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한다 그러고 대주주들이 막 지분 팔아먹는다고 그러고 이러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정책들이 어떤 게 나올 건지를 곰곰이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그 정책의 어떤 연속성이 좀 강한 그런 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움직이기 전에 좀 미리 사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핀 거는 일단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3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2차 목표가 15,000원 정도 설정해 드릴 테니까 요 정도 구간 오면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리고 STO 관련된 종목들 중에 좀 후속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투자증권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가상화폐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또 STO하고도 연결이 좀 될 수 있어요. 하나투자증권은 아직도 지금 바닥권에 눌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또 정책 이슈가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정책 관련해서 핀 거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2차 목표가로 1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올릭스가 14% 수익 중에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도 제가 펩트론, 뭐 인벤시랩 이런 종목들 전부 바닥에 소개를 해드렸고 네. 막 5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후속주로 소개해드렸던 올릭스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은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탈모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탈모 공약, 민생 공약의 하나로 탈모 공약을 이제 내세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 올릭스는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뭐 올릭스는 또 연초에 메시 치료제 일라이 릴리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했다라는 그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55,000원 목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거의 뭐 목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54,1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한 14% 정도 이제 수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목표가 달성은 안 했지만 2차 목표가를 미리 좀 제시를 해드리면 한 58,000원에서 6만 원 정도, 특히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 아마케와 관련된 또 일정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가지고 한 58,000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빌리언이 25% 수익 중에 있는데요. 의료 AI 중에서도 오늘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 금요일 공개 방송 시간에서도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렸었어요. 제가 온코크로스도 소개해드리고 거의 70%가 넘는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네.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은 온코크로스가 대장주였지만 오늘은 3빌리언이 대장주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3빌리언은 이 희귀질환 AI 진단과 관련된 이제 랩터 AI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모멘텀이 오늘 새삼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역시 장 초반에 사상 최고가 좀 뚫으면서 13% 넘는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됐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FDA와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동물 임상을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3빌리언도 AI 신약 개발 시장에 이제 뛰어든다라는 것까지 발표가 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이제 당분간 3빌리언은 직전 고점을 좀 넘어갈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리뷰해드리면서 온코크로스 차트하고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날 음봉이 이제 강하게 떨어진 16일 날도 주가 조정이 진행됐지만 온코크로스 패턴을 보면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을 한번 소화하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딱 3거래일 만에 최고가를 좀 뚫으면서 오늘 8,000원짜리도 한번 넘어갔다. 그래서 고점에 이제 매물들이 다 소화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빌리언도 당분간 온코크로스처럼 최고가 랠리가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니까요. 뭐 8,000원 정도 근처에서 일정 부분 절반 정도 뭐 차익을 챙기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은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흐름,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 AI 산업이 확장되는 이 이슈는 당분간 계속 진행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뭐 AI 신약 개발 기업들 포함해서 AI 솔루션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이 한번 연출이 좀 됐는데, 어쨌든 AI 테마는 당분간은 우리 시장에 이제 가장 좀 강력한 재료로 작용하는 부분이니까 관련주들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빌리언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산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원전 종목을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또다시 후속주를 하나 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7,700원 현재가로
G2파워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원전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ESS라고 하죠. 특히 ESS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 이번 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전기차 인도량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기대보다는 조금 부진할 거예요. 근데 이제 ESS 쪽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을 이제 굉장히 좀 강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또 ESS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로 G2파워를 이제 꼽을 수 있거든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ESS 쪽이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제 작용을 좀 하면서 신성장 동력화되고 있다. 그리고 신한울 이제 3, 4호기에 대한 이제 고압 차단기 한 430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계약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요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비상 발전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1시간이라도 가동이 중단되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 제가 이제 카카오 그때 전산센터 화재 사건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때 전 국민이 카카오를 못 써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한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됐었잖아요. 그렇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절대로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 발전 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 이제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고압 차단기가 들어가야 돼요. 원전은 거꾸로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정말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엄청난 이제 재앙이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고압 발전기, 고압 차단기가 반드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G2파워는 그런 이제 고압 차단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지금 체코나 폴란드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까지 이제 대규모 이제 원전 설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뭐 30여 년 만에 미국으로 오히려 이제 원자로 기술을 역수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번 주부터 2+2 이제 관세 이제 협상이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원전 동맹 우리가 그동안에는 조선 동맹 얘기만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이 원전 동맹에 대한 얘기도 하나의 저는 협상 카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에 사실 이제 원전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소송전 때문에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다 일단락이 좀 됐고 해외 대규모 원전 수주를 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동맹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산업이 이제 확장이 좀 됐을 때 SMR 시장이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이제 커진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감안하면은 원전 기업들은 그야말로 저는 이제 정책 수혜주로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상 과거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탈원전을 추진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탈원전을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들 좀 했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탈원전 이제 정책 공약을 폐기하고 원전을 이제 육성한다라는 정책을 다시 한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악재가 해소가 다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있던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BHI 그리고 뭐 한전기술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우진이라든지 오늘 말씀드리는 G2파워 이런 이제 원전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정책 수혜주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G2파워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금 하이브리드 성격의 종목이에요. 네, 어떤 종목이죠? AI 신약 개발과 관련도 되어 있고 또 반도체 쪽과도 또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인데요.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18,480원 현재가로 토모큐브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2015년에 이제 설립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홀로토모그래피, 소위 말해서 HT라고 하는 이제 전문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HT는 빛의 간섭과 회절 기술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내부 구조를 3D처럼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기술, 요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요 회사가 어떤 분야에 이제 관련이 있는지가 추론이 가능한데, 일단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가장 좀 뜨고 있는 AI 진단, AI 신약 개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커전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현미경으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리커전 파마슈티컬도 제공되지 않은 정보가 염색되지 않은
특히 세포에 손상이 전혀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모큐브만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HT 기술을 이용해서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또 개발을 했어요. 실제로 유리기판에 우리가 이제 TGV 공정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구멍을 이제 뚫어놓고 그 유리기판이 사실 깨지기가 쉬운 특성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검사를 하다가 기판이 다 깨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의 회절과 간섭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안쪽을 이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국내 거의 한 5개 기업 정도의 공급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곧 상용화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토모큐브 실적에도 이제 굉장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AI 쪽과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이 유리기판 검사 장비 쪽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추세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2만 원 위로 한번 강하게 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흐름을 같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2만 1,000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토모큐브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번 주 핵심 전략은 어디서 볼 수 네,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진행될 거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에도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요 기업들 실적 일정과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